오늘부터 이제 임술월이 시작되는 건데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술월이 왔다는 건 신유월을 거쳐서 온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연초부터 시작했던 일들의 결과를 미리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봐버렸기 때문에 목들을 잘라내는 경우들이 많았던 거죠. 예를 들어서 햄버거 가게 앞에서 주문하려고 줄 서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중간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딴 햄버거 따위 먹으려고 여태까지 기다렸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 차례가 다 왔는데 환불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초에 나무를 키울 때는 많은 열매가 열릴 것이라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갖고서 시작했던 일들이었는데 이제 신유월이 되니까 기대 이하였던 것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인간관계. 왜냐하면 사람은 어떻다?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기대 이하였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의 추수를 앞두고 그냥 관두고 싶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본격적인 추수철은 지금이거든요. 곡식들이 무르익어야 될 시기에 목들을 미리 쳐냈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죠. 자, 이제 운을 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흐름상으로 보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간지로 들어오는 그 모양 자체만으로도 해석해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남녀 사이로 보자면 극하는 게 남자잖아요. 극하는 관이 남자고 이 술토 입장에서는 임수가 재성이 되고 그런데 이 모습이 어때요? 재성이 관을 끌고 가는 형태가 되죠. 여자가 상황을 이끄는 주체가 된다. 남자를 끌고 간다. 그런데 이 술토의 특징이 술을 바깥으로 배출을 하는 기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의 경우에는 여자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이별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아이러니한 천간의 임수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려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 에너지가 아래로 누르는 기운을 갖고 있다는 거죠. 개수는 바깥으로 흩어지는 거라면 임수는 모여서 이 술토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건데 술토는 이미 문을 닫았잖아요. 그럼 이 수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데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번 헤어졌는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다시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다시 돌아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이런 운에는 그냥 마무리될 확률이 높거든요. 술토를 뚫을 목이 없잖아요. 신유월에 이미 다 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술토는 내년에 키울 목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단 말이에요. 한번 나오게 되면은 이 수는 다시 들어갈 자리가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출하지 말고 잘 생각을 한번 하셔야 내뱉은 된다. 말을 다시 주워 담기가 힘든 것이 되는 수용적인 거죠. 자세로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표현은 막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내 의도와는 다른 말과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지지에서 천간을 극을 한다는 게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고 염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너무 이상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술토가 내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염원에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트로 영상으로 그런 음악을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헤어지기 싫은데 헤어지자 말해요 라고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복잡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임술월의 내용하고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아서 그 내용을 미리 올렸었는데 이러면 참 복잡합니다. 다른 인간관계로 놓고 생각해도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퇴사시킬 때도 보내놓고 나니까 아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내놓고 나니까 생각나고 바깥에 있는 수는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고 신유월을 여러분들이 다 거쳐왔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이딴 햄버거 따위 먹으려고 내가 기다렸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진행하던 것들을 멈춘 것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굶고 말지.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년을 생각해야 된다. 임술월의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 해야 돼요. 작년 경술월은 어느 정도 선 긋고 말았단 말이에요. 임술월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서 다시 넘어오기가 힘든 부분이고 종결되어 가고 마무리되고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 한 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일간별로 그냥 하나씩 얘기를 해주면 편할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임술월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장간안의 신금은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해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려면 기온이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술 중에 정화는 인호술의 화기 때문에 이거는 보온을 하는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술토 안에서 유일한 기회가 있다면 이 정화가 오는 시기겠죠? 이 정화가 오는 시기에 과거에 우리 좋았잖아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정화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재배치하고 재구성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는 게 술중 정화가 되고요. 임술월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 갈수록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이때부터는 점점점 지난 과거들을 차단해가는 과정이 됩니다. 술중의 무토는 술을 극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기운을 서서히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에서 서서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같이 서서히 과거들을 정리해가는 단계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목들의 문제는 뭐예요? 버릴 것인가? 바꿀 것인가? 보관할 것인가? 이제 그 문제죠? 내년까지 가져갈 수 있는 가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미 드러난 상태이긴 아직까지 애매한 상황들도 있어요. 임술월 수생목으로 다시 목이 살아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이제 화의 거죠. 문제는 뭐예요? 상처 입은 화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예요. 이걸 어떻게 감싸줄 것인가? 토 같은 경우는 과거를 어떻게 차단하고 정리할 것인가? 금에 대한 문제가 되고 가치가 있는 금들을 어떻게 다듬어서 보관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의 문제는 어떻게 밖으로 끄집어낼 것인가가 문제가 돼요. 제가 아까 쫓아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도 돼요.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십성으로 보자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했습니다. 목일간 같은 경우는 목이 뭐예요? 비겁이죠. 요즘에 뭐 수박이니 뭐니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비겁들을 골라내야 되는 시기란 것이 되고요. 동업자가 꼭 필요한가? 새로운 동업자를 더 구해야 되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비겁과 손절해야 되나? 화의 경우는 목이 인성이 돼요. 새로운 시험을 내가 봐야 되나? 기존에 있는 이 자격을 유지를 해야 되나? 집을 사야 되나? 토일간 같은 경우는 목을 정리하게 되니까 관이잖아요. 관이면 뭐예요?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새로 차릴 것인가? 이걸 남자친구로 본다면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새로운 유패를 만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혼자 지낼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때라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금일간 같은 경우는 목이 재성이잖아요. 모아왔던 적금을 깨야 할 것인가? 이거를 내놓고 옮겨야 할 것인가? 수일간 같은 경우는 목이 식상이 되니까 새로운 직원을 뽑아야 될 것인가? 알바를 바꿀 것인가? 남자분이라면 뭐 여친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가? 목 입장에서는 화는 뭐예요? 화는 식상이 되죠. 그럼 상처받은 자녀잖아요. 지난 2년 동안 상처 입은 자녀를 내가 어떻게 케어를 해줄 것인가? 식상의 업으로 보자면 자꾸 뭘 못하게 만들었던 운이라서 내 진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건강은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인가? 화일간의 화는 상처 입은 비겁들이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처받은 관계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수습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란 뜻이 되고요. 그리고 토일간 같은 경우는 인성이죠. 상처 입은 마음이잖아요. 상처 입은 마음? 상처 입은 기억?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추스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공부를 마치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금일간 같은 경우는 화가관이잖아요. 상처 입은 관을 어떻게 진정시킬 것인가? 지금의 상황에서 이 변화를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의 문제가 되는 같으면 화는 재성이에요. 그럼 이 쌓인 재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물건이면 상처 입었으니까 재고가 된 거고 금전이면 극을 당했으니까 비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정 상태를 어떻게 수습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목일간 같은 경우의 토는 재성이 되니까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이 오행의 행동들을 이 영역 안에서 어떻게 전환을 시킬 것인가? 과거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내 자리를 어떻게 확보해야 할 것이냐? 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명의를 거예요. 내 앞으로 해놓는다든지 나의 포지션을 보다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 화일간 같은 경우는 이토라는 식상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니까 직원도 될 수가 있고 애인이 해줄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일단 본인 자신으로 보자면 지금 상황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토일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어요? 비겁을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비겁과 함께 협력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을 극복해 갈 수 있는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비겁과 좀 함께해라. 그리고 금일간 같은 경우는 인성으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좀 더 인내하라는 거예요. 좀 더 기다려라. 그리고 좀 더 배려해라. 천간의 식상이 떠서 그래요. 먼저 벌려놓고 수습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가 주도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술토로 상황은 종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인간관계라고 한다면 배려를 통해서 이 상황을 슬기롭게 풀어가야 된다. 수일관 같은 경우는 관이잖아요. 내가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이고 규정대로 원칙대로 룰대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면은 나의 지위를 통해서 지금의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목일간의 경우는 금은 관입니다. 이건 어떻게 다듬고 골라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고르고 골라서 남아있는 관이란 거죠. 만약 썸남이 10명이었다면 그 중에 한두 명만 남은 거란 말이에요. 직장이라고 한다면 후보로 한두 개가 남은 건데 이걸 어떻게 협상을 잘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다? 영역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나의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인해서 관을 지킬 수가 있다. 화일간의 경우는 금이 재성이에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의 종잣돈을 어떻게 활용해서 인성으로 만드느냐? 부동산 많이 찾아다녀야 하겠죠. 새로운 인성을 얻으려면 학원 등록해야겠죠. 인간관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야겠죠. 근데 그러기가 쉽진 않다는 거죠. 일단 왜냐면 천간의 관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결국엔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관이 뭔가 해줄 것처럼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토일간은 식상이 되니까 애인이나 자녀분들이 되죠. 자녀분들의 진로를 어떻게 잘 이끌어줄 것인가? 키워드는 뭐다? 비겁들한테 맡겨라, 학원 보내라. 그런 거죠. 연애라고 한다면 뭐예요? 협력하라고 그랬죠? 소개팅해라. 친구들하고 클럽 가라.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금일간 같은 경우는 금을 어떻게 보관해야겠어요? 인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인내와 배려를 통해서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식상으로 뭔가 벌리려고 하지 말고. 근데 상황은 어떻게 된다? 천간의 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수생목을 하려 한단 말이에요. 때를 기다리는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나마 남아있는 목까지 내년에 키워야 할 목까지 수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일간 같은 경우는 이 금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내가 했던 공부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듬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인성이라는 것도 마음껏 내가 상상해도 되는 공부가 있는 반면에 관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소리는 뭐냐면 학교에서 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그냥 다 같은 공부가 아닌 거죠. 관에 의한 공부가 되니까 매뉴얼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껏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서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공인 인증과 같은 거죠. 관을 통해서 내가 각성을 하는 것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금일간이면 비겁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꼴을 보면은 싫어할 수가 있는데 아니 이런 마당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돌아다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인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토일간은 지금 남은 직원이나 썸녀가 좋은 마지막으로 목일간 같은 경우에 수는 뭐예요? 인성이잖아요. 수를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된다. 나의 자리에서 내가 했던 경험을 토대로 비겁들을 견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시행착오를 겪어야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내라. 사람들이 천간을 먼저 보기 때문에 인성을 먼저 평가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화일간 같은 경우에 수를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직장이라면 퇴사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잘 분리될 수 있을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잘 마무리하고 나올 수 있을지 그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가 되고요. 토일간 같은 경우는 수가 재성이에요. 그러면 쟁제가 되어버리죠. 협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이나 어느 시장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소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금일간 같은 경우는 수를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 그럼 식상을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 많은 연습을 통해서 많은 인내를 통해서 재능이나 끼를 표현을 해야 되겠죠? 뭘 위해서? 내 자리를 위해서 내가 옮겨갈 자리를 위해서 식상을 어떻게 잘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수일간은 상황에 따라서는 회사에서 어떻게 이 인간을 쫓아낼 것인가? 또 상황에 따라서는 나와 동업자가 될 사람, 협력해 줄 수 있는 자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의 문제가 돼요. 내가 생각해둔 사람이 있어. 내가 생각해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나와 함께 일을 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죠. 내가 놀러 가고 싶으면 친구 불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니까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게를 차리든 창업을 하든 뭘 하든 뭔가 나 혼자로는 부족할 때
도움이 필요한 상황 같은 거죠. 자, 제가 지금까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이 표를 보시고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일감별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상황이 너무 복잡해요.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도 중요해졌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왜 나를 불러내지? 제가 방금 수일간 말씀을 드렸는데 수일간 친구가 나를 불러내. 의도가 뭐겠어요? 뭔가 같이 해보자 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나를 직원으로 생각하는 건가? 썸 타자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 거죠. 돈 아끼려고 그러는 건가? 사실 그렇잖아요. 왜 창업 비용이 적으면 같이 일해주는 겸해서 이렇게 동업자를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교차해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만들어봤으니까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냐? 내년은 익숙한 것을 토대로 새로운 걸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현 상황에서 뭐가 갑이고 몰라 고민할 수 있기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을은 뭐냐면 익숙한 거예요. 손에 익은 거, 내가 계속 해오던 거. 그러면 갑은 뭐냐? 갑은 새로운 거예요. 내년에 새롭게 해나가야 될 거예요. 근데 진토 속에 을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익숙한 것을 토대로 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갑목이라는 새로운 것이 천간에 올라왔으니까 익숙한 것을 토대로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갑과 을의 자리에 따라서도 달라요. 지장간에 있다면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이 돼요. 월지에서 뜨는 거라면 더 확실하죠. 부모와 관련되거나 나의 사회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고요. 근데 그게 새로운 거라는 거죠. 그럼 익숙한 것은 어떻게 지금 해야 내가 돼요? 현재 하고 있는 익숙한 것은 숙련도를 높여야 돼요. 군더더기를 없는 패턴을 만들어야 하고 이개년도로 따져보자면 2019년 기해년부터는 막연하게나마 꿈꿔왔던 거, 그러니까 내년 성공의 여부는 최소한 2022년부터는 시도했던 것들 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구체화될 수 있고 실현될 수 있다. 옛날에 베트남 전쟁도 갑진년이었잖아요. 베트콩이 미국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베트남의 내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그게 익숙했던 거예요. 어디서? 정글에서 전쟁을 벌였던 게 그 상황이 숙련되고 익숙했던 그 거예요. 진토의 환경이. 근데 새로운 적이 들어왔죠? 미국이라는 새로운 적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대국인 미국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뭐냐면 어떻게 됐든 과거에 내전이 있었지만 과거의 전쟁을 이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군사력이 있었고 게릴라전에 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의 성공의 여부는 뭐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2022년부터는 해왔던 것이고 거기서 새로운 걸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것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거나 새로운 뭔가를 올리는 거죠. 갑목이 관이면 새로운 직장으로 가는 것이긴 하지만 내가 하던 일까지 바꾸면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앞으로는 갑진년 운세와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내용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